안녕하세요. 좋은꿈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불면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면장애를 설명했었는데요. 잠에 들기까지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얘기한다. 보통 요거는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30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잠을 많이 못 자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그렇게 해서 30분 정도를 이제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면 유지 장애를 살펴볼 건데요. 수면 유지 장애는 인면장애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면증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자주 깨는 거죠. 수면 유지가 안 되는 증상으로 뭐 5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2-3번 정도로도 많이 오시고 30분 이상이라고 했지만 뭐 깼다 바로 잠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자주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깨시는 경우도 많고, 2번, 3번 깨는데도 내가 다음날 너무 피곤하다, 아니면은 너무 졸립다, 수면의 질이 너무 낮다, 그런 경우에도 수면 유지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각성 장애는 조기각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찍 자거나 늦게 자거나 잠을 내가 분명히 잘 들었는데 자꾸 한 새벽 3시, 4시 아니면 뭐 새벽에 일정 시간에 자꾸 깨서 그 뒤로는 잠을 못 자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이유, 불면증,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잠을 왜 자야 될까요? 잠을 자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수면 시간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오고요. 특히 성장 호르몬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요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한 10시부터 2시까지는 꼭 자야 된다, 이때 숙면을 취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잠을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쌓이는 이제 여러 가지 유해물질,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뇌나 아니면 우리 뭐 근육들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기억이 정리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어떤 감정, 부정적인 기억들이 수면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정화가 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안감이 막 있거나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기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도 그래서 잠을 잘 자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 유지장애 자꾸 깨는데 어떡할까요? 인면장애와 수면 유지장애가 굉장히 크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면 유지장애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젊은 층에서도 많고 노년층에서도 많다. 그래서 왜 깰까요? 수면 중에 왜 깰까요? 보통 6, 7시간 정도를 자야 된다고 볼 때 3, 4시간 정도의 어떤 수면을 취하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 이런 게 올 가능성이 높겠죠. 잠을 못 자니까. 어떤 분들한테 많이 오냐면, 보통 이제 당연히 어떤 정신적인 문제, 최근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압박감이 있는 경우에 자주 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당연히 불규칙한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있겠죠. 음주, 뭐 커피, 식사 습관, 일단 이런 것들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질환이 있으신 경우, 예를 들면 뭐 천식이 있어서 기침을 계속 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면이 충분히 유지가 안 되겠죠. 역류성 식도염이나 어떤 소화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쓰림이 너무 생겨서 잠을 자꾸 깬다, 그럴 수도 있고요. 두통이나 관절통, 어떤 관절 질환이나 아니면 뭐 협착증 이런 게 있어서 자다가 뭐 몸을 틀면 깬다, 그런 경우에도 수면 유지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불안감이나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심할 때, 불안장애나 이런 게 있어도 수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막 너무 무서운 거 보거나 낮에 막 너무 놀라거나 이러면은 잠을 못 잔다고 하잖아요. 성인들도 보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은 뭐 꿈을 많이 꾼다든가 그런 거 한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내가 너무 막 어떤 거에 몰두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뭐 되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 당연히 편히 자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좀 압박감이 들고 그리고 자꾸 깨고 잠이 얕아지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커피가 있겠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얕아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커피 중에서 카페인 용량이 중요하겠죠. 카페인 용량과 그 다음에 시간이 중요한데 서파수면 이제 깊은 수면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커피를 안 마신다고 불면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이건 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벼운 어떤 그 수면의 얕음 이런 것들은 커피를 끊으면서 해결될 수도 있겠죠. 사실 커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알코올인데 알코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술을 마시게 되면 입면장애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면 유지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전에 직전에 뭐 술을 마시고 그리고 야식, 특히 우리나라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에 뭐 삼겹살이나 곱창, 뭐 찌개 이런 거를 같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식 자체도 소화기가 더부룩해서 일단 수면 유지에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술도 수면의 질 자체가 굉장히 얕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식이나 이런 자리들이 많아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술을 끊는 것을 참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면제를 끊는 게 오히려 생각보다 수월했던 적도 있고요. 알코올은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을 뿐더러 어떤 회식이나 아니면 업무상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끊는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이건 정말 좀 줄이셔야겠죠.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에는 이제 좀 제한적으로 음주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뭐 소화기 질환이나 천식 이런 거는 바로 깰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면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수면 유지 장애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즉각적으로 오는 건 만성 피로예요. 그래서 너무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서 자체가 부정적인 정서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활기가 없어지죠. 활력이 없어지고 능률도 떨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수면이. 그래서 마음의 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피로를 풀고 노폐물 다 배출시키고 에너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간 졸림이 굉장히 심하게 낮에 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처럼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잔 건 쌓여서 언젠간 우리가 이제 자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불안장애, 우울증, 뭐 만성피로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좀 오기 쉬운 것들이다. 그래서 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술이나 먹고 자야겠다.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일단 숙면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면이 빨리 되니까 뭐 푹 잤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소주 분해 시간 같은 걸 보시면은 그리고 렘 수면을 억제하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해하는 기준이 뭐 한 4시간, 여자분들은 한 6시간, 뭐 이 정도 7시간 이 정도 걸리는 거죠. 뭐 한 4-5시간, 6-7시간 정도는 우리 몸에서 계속 이걸 분해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숙면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면 자체, 렘 수면을 굉장히 억제한다. 그래서 분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당연히 안주를 같이 먹겠죠. 뭐 치맥, 뭐 삼겹살, 소주 뭐 이런 걸 먹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 자체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맥주 같은 경우는 특히 소변에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자다가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복강이 좀 차가워지기 때문에 차가운 맥주는 또 그거 자체로도 또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수면이 얕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소변이 마렵거나 뭐 이런 이유로도 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수면뿐만이 아니라 다음날 주간에도 활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리듬 자체에 이제 전체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술 마시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한 번은 괜찮겠지만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감정 자체도 좀 변할 수 있어요. 자꾸 막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뭐 사소한 일을 자꾸 위축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알코올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없던 불면증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잠을 뭐 계속 미뤄도 한 번에 자고 이런 건 좀 쉽진 않아요. 뭐 당연히 건강하고 젊고 그러면 좀 낫겠지만 이게 완전히 내 몸에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리듬에 맞게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술은 좀 굉장히 절제되게 드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수면 유지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알코올 그리고 건강한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코올의 섭취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